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표준형. 원은 한 정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죠. 이때 C를 중심, 같은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CP의 길이가 반지름 R이 돼야 되죠. 그러면 CP의 길이는 R이 되어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 여기서 a와 b는 원의 중심이고 r은 반지름이었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3,4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인 4가 되겠죠.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전개해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여기서 x, y에 대한 2차식이 나타나고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동일하죠. 또한 x, y의 개수는 0이고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서로 같다고 했죠. 이때 x, y의 개수들을 각각 a, b, c라고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형해보면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반지름은 항상 0보다 커야 하므로 이 부분이 0보다 커야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 구한 이 값의 루트 값이 되겠죠.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따라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주어진 식이 원을 나타내려면 이 부분이 0보다 커져야 이 값이 양수로서 존재하겠죠.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 표준형,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변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은 이곳에 마이너스 8x가 있으므로 마이너스 8의 절반인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4y니까 4y의 절반, 4의 절반은 2, 2의 제곱은 4, 여기 4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곳에 16을 더하고 이곳에 4를 더했으니까 여기 11은 마이너스 11로 이항해주고 양변에 16을 더하고 4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이 16, 16, 그 다음에 4, 4. 이 부분 계산하면 9가 나오죠. 9. 자, 따라서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3의 제곱. 중심은 4,-2,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표준형, 일반형 각각 변형할 수 있어야겠죠.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는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 r값이 0보다 크다에 조심해야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실제 원이 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x축에 접할 경우에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연관되어 있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b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 꼴은 이와 같이 여기 b가 있다면 여기 똑같이 b로 처리하면 되겠죠. x축에 접할 경우에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이번에 y축에 접하는 경우는 그림이 이와 같은 그림이고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x좌표가 연관이 있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연관이 있고 이 값은 절대값 a.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이었다면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되어서 반지름 r제곱은 a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와 같이 중심의 좌표가 r, 혹은 r, 혹은 마이너스 r, r 이사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므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r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3, 4, 6년에 있을 때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므로 이와 같이 x 더하기 r제곱, y 더하기 r제곱은 r제곱. 4, 4, 6년에 있을 때는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므로 y 뒤에 플러스가 되겠죠. x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은 세 가지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대하여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므로 우리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연립해서 교점이 두 개 생겨야 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접하는 경우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이므로 중근을 가져야 되고 이때 판별식은 0이 돼야 됩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연립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은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은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은 0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y는 x-2의 위치관계를 조사하면 y는 x-1을 이곳에 대입해서 x에 대한 식을 구해봤더니 판별식을 조사해도 되죠. 판별식은 4니까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도 되고,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2x의 x-2는 0 해서 x가 2 또는 0이 나왔으므로 교점의 x좌표가 2개 나왔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직선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 r 사이에 크기 관계가 존재합니다. 지금과 같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작으면이겠죠. 앞서 공부했듯이 원의 중심 한 점 x1, y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에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에 여기 x1, y1을 각각 x좌표, y좌표에 대입해서 절대값을 취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직선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우리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직선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이 같으면 접하는 경우가 되겠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교점이 2개, 같으면 1개,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크면 교점은 0개가 되겠습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분의 0,0을 이곳에 대입해주면 루트 0,0,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분의 2니까 2가 나옵니다. 반지름은 2죠. 반지름은 2. 따라서 반지름이 d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세 번째 그림 중에서 몇 번째 그림인가요? 네, 반지름이 큰 경우는 첫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이라서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 우리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직선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려면 표준형꼴로 고쳐서 원의 중심을 찾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꼴로 변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원의 위치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중심거리라고 합니다. 또한 한 원에서 두 점을 잇는 이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A, B는 원 O의 현이기도 하고 O-의 현이기도 하므로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두 원에 대해서 중심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죠. 두 원의 중심은 각각 0,0, 3,4이므로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중심거리는 5입니다. 두 원의 위치관계는 중심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크다면 두 원은 만나지 않겠죠. 두 원의 위치관계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외부에 있을 경우 중심거리는 보다시피 반지름의 합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는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와 같겠죠.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R 더하기 R-는 D보다 커야겠네요. 또한 두 원이 내접하는 경우는 반지름의 차가 중심거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값 R-R-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두 원이 만나지 않고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반지름의 차이보다 중심거리가 작아야 됩니다. 자, 위치관계를 이제 교점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겠죠. 교점이 2개일 경우에는 좀 전에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교점이 1개일 경우에는 외접일 경우와 내접일 경우가 있었죠. 외접일 경우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됐고 내접일 경우에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같아야 했습니다. 교점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커야 되거나 혹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 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해봤더니 중심이 마이너스 2,2 그리고 1,-2여서 중심거리가 5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3이고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2인데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합이 같았으므로 그림과 같이 외접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두 원에 대해서 중심 간의 거리는 0,0에서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 루트 2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4, 이 원의 반지름은 2 해서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 작은 중심거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두 원이 그림과 같이 작은 원이 큰 원 내부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원의 위치관계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원의 중심거리가 0인 경우는 우리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다르지만 중심이 같은 경우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및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원의 방정식 O와 O-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둘을 연립하면 x제곱 y제곱이 소거되고 이 부분에 a-a-x 그 다음에 이 부분 b-b-y c-c-가 나오죠. 그러면 이 식은 아시다시피 xy에 대한 1차식이므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공통현 AB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구한 이 식은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에서 2차항을 소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원에 대해서 2차항을 소거하면 이와 같은 xy에 대한 1차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운 이 식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원의 교점을 지나게 됩니다.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좀 전에 했던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즉 2차항이 소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xy에 대한 1차식이 되어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항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2차항이 소거되지 않으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그림 이와 같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두 점이 아닌 다른 한 점이 주어진다면 원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음 방정식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두 점을 지납니다. 그 두 점은 이 원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 점, 즉 두 원의 교점이죠. 두 원의 교점을 구해보면 주어진 두 식의 2차항을 소거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가 나오고 x2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이 2,2 혹은 2,-2라는 얘기죠. 자, 요약하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일 경우에는, 즉 공통연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나머지 한 원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때 많이 쓰이는 식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중심거리, 즉 OO'는 공통연 AB를 수직 2등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여기 교점을 H라고 한다면 AH의 길이를 2배해서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AB는 공통연의 길이이고 만약에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AH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A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AH의 길이의 제곱은 OA의 제곱 빼기 OH의 제곱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접하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접할 경우는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인 경우겠죠. 따라서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죠. b-가 m 곱하기 n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 c 이 값이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m제곱 n제곱은 곱해서 사라지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m제곱 r제곱에 마이너스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r제곱으로 묶어서 이와 같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0일 때의 n의 값을 구해보면 이 항에서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죠.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꾸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를 계산해보면 루트에 m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분의 0,0을 이곳에 대입하면 되죠. 원의 중심 0,0을 대입해주면 절대값 n이 나오네요.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 접하려면 d와 r이 같아야 하므로 방금 구한 d가 r이 돼야겠죠. 그러면 n의 절대값은 분모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이항해주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이 값을 처음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다시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이 2라고 그랬죠. 2x 플러스 마이너스 r, r은 4이므로 r 루트 m은 2였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값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위에도 하나 있지만 밑에도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구한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mx 더하기 n이라고 두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 혹은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직접 구해주거나 혹은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공식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원 위에 x1, y1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때 x1, y1이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 OP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되겠죠. 그러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OP와 수직이므로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네요. 점 P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세울 수 있겠죠. 이때 양변에 y1을 곱하면 y1 빼기 y1 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할까요? x1 x 플러스 x1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항에서 이와 같이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교환하면 되겠네요.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때 x1 y1은 원 위의 점이므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을 만족시키죠. 그러면 이 부분이 r제곱이므로 따라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접점의 x좌표 혹은 y좌표가 0인 경우는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x1이 0인 경우는 이곳 혹은 이곳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반지름 r이 되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란 이 값은 우리 앞에서 구한 이 식에 x1에 0 대입하고 y1의 값에 r 또는 마이너스 r을 대입하면 되죠. y1 대신에 r을 대입하면 y는 플러스 r이 나오고 마이너스 r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r이 나오기 때문에 x1이 0인 경우에도 이 접선의 방정식은 유효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1이 0인 경우는 접점의 좌표가 이곳 혹은 이곳이 되겠죠. 이곳 혹은 이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r 혹은 x는 r이 됩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되고 이곳에 y1에 0을 대입해주면 x1 x가 r제곱이 나오는데 x1 x가 r제곱이 나오는데 이때 x1에 r을 대입해주면 x가 약분해서 플러스 r이 나오고 x1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해주면 약분하면 x가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r 마이너스 r. 즉 위에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위의 점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x제곱 대신에 3x를 그 다음에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그리고 13은 그대로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도 마찬가지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원점이 아닌 경우는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 다시 평행이동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접점을 미지수 x1, y1이라고 두고서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거꾸로 A에서의 접선을 구했다면 점 A를 지나야 하므로 접선의 방정식에 A를 대입해서 P의 좌표를 구하고 다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원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한 개가 되고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두 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에서 주어진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1,2는 이곳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 위의 점이 아니죠. 그러면 접점을 우리는 x1, y1이라고 두고서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4가 되고 이 접선이 1,2를 지나므로 x에 1, y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리고 점 x1, y1은 원 위의 점이므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가 성립합니다. 자, 이 둘을 연립해서 x1, y1을 구해서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이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이곳에서 x1이 4-2y1이므로 이곳에 대입하면 되나요? 이곳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y1의 값이 보다시피 5분의 6 또는 2가 나오네요. 5분의 6 또는 2를 이곳에 다시 대입해서 x1의 값을 계산하면 되죠. 5분의 6을 대입하면 x1의 값은 5분의 8이 나오므로 접점의 좌표가 5분의 8, 5분의 6. 그리고 y1이 2인 경우는 대입하면 0,2가 나오네요. 따라서 접점의 좌표를 알았으므로 P의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8, 5분의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5분의 8x 더하기 5분의 6y는 4. 그 다음 0,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0x 더하기 2y는 4니까 2y는 4가 되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미지수로 두고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요. 하지만 다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푼 문제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푼다면 점 1,2에서 다음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뒀지만 지금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고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y-2는 기울기 m에 x-1로. 그러면 이와 같이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되면 되겠죠.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0,0을 이곳에 대입해주면 남는 거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절대값, 이 값이 반지름 2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이 항에서 이렇게 구하고 양변을 제곱해서 m의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으므로 이 값을 아까 구한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 대입하면 m이 0이면 y는 2가 나오나요? y는 2가 나오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해서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1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푼 후에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점의 평행이동부터 살펴보면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을 x-, y-라고 하면 당연히 x-는 x 더하기 a, y-는 y 더하기 b입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x 더하기 a, y 더하기 b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해주면 2,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a가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고 a가 만약에 음수일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 a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을 뜻하겠죠.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형은 f의 x, y는 제로와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나타낼 수 있고 원의 방정식도 r제곱을 이항해 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도형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f의 x, y는 제로로 나타낼 수 있죠. 이번에 f의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 f의 x, y이고 이 도형 위의 점 p가 x, y일 때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면 이 점 p는 x-, y-로 이동되어질 텐데 x-는 앞서 점의 평행이동처럼 x-가 x 더하기 a, y-가 y 더하기 b가 될 테니 x는 이곳에 a를 이항해 가면 x-a가 되겠죠. y는 y-b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이 값을 우리 도형의 방정식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곳에 대입해서 x-y-의 관계식이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xy 대신에 x-a, y-b를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x-y-는 우리 xy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라고 썼을 뿐이지 다시를 제거해도 되겠죠. 즉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대입하면 됩니다. f의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는 x-a를, y 대신에는 y-b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의 마이너스 3, y 대신에 y-1을 대입하므로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실제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 되어서 중심 0,0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의 평행이동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가 없겠죠. 또한 직선에서는 평행이동되어서 기울기가 변화가 없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에 정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의 대칭이동을 살펴보시면 점 P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할 때 L은 P'-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입니다. 또한 점 P를 점 C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면 점 C는 점 P와 P'의 선분을 이등분하는 중점이 됩니다. 네, 수직이등분과 중점이라는 사실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점을 x축, y축, 원점 혹은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점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좌표만 부호가 바뀌겠죠. y좌표만 y가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즉 P'의 좌표를 x-y-라고 한다면 x-는 x와 같겠고 y-는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x-는 x와 같겠고 y-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따라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번에는 점 x, y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x가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즉 x-를 마이너스 x, y-는 y라고 둘 수 있겠죠. x-는 마이너스 x, y-는 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네요. 다음 점 P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x-y-라고 한다면 x-y-의 좌표는 xy 좌표가 모두 바뀌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을 살펴보면 점 x, y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된 점을 x-y-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수직이등분과 중점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y는 x는 P
P'의 수직이 등분선이죠. 네, 수직이 등분선입니다. 따라서 P'의 중점, 자,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직선 y는 x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대입해주면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성립합니다. 2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네요. 또한 수직으로 만남으로 P'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y는 x의 기울기가 1이므로 P'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P'의 기울기를 직접 계산해보면 x좌표의 증가량, y좌표의 증가량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 분의 y 마이너스 y가 되고, 여기에 x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이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x가 y, y가 x가 되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 P는 y, x가 됩니다. 즉 xy 좌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3,1, 3,-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각각 xy 좌표가 바뀌면 1,3, 여기는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에 다시 y축에 대칭 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마저 바뀌니까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것입니다.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을 이동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마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부호도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노란색 삼각형은 서로 합동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OP와 OP'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두 삼각형은 합동이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겠죠. 그러면 x, y를 대칭 이동한 점을 x-y-라고 할 때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건 y, 여기에 해당하는 건 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x-의 값이 y가 되겠고, 여기서 x의 값은 이 길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는 y-의 값이죠. y-는 x가 됩니다. x-는 y, y-는 x가 됩니다. 다음에 점의 대칭 이동이 아닌 도형의 대칭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f의 x, y는 제로 위의 점 P,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y-가 되는데, 이때 x-와 y-의 관계는 x-는 x였고 y-는 마이너스 y였죠. 그러면 x는 x-이고 y는 다시 마이너스 y-가 되어서 이 값을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x-y-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그리고 x-y-는 xy와 구분짓기 위해서 다시로 표현하는 것 뿐이므로 x-y 대신에 xy로 바꿔 대입해주면 f의 x, 마이너스 y는 제로가 되겠네요.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 혹은 원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고,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랑 바꿔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주어진 도형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도형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각각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추가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과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 x, 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점의 좌표는 xy 좌표가 부호도 바뀌고 순서도 바뀝니다. 즉 x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x와 y의 부호와 자리까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면 x, 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된 점이 x-, y-일 때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x, y는 각각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값을 이곳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서 다시를 제거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즉 f의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6인 직선은 1번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이 밑으로 그려지겠죠. 이 밑으로 그려지는 얘가 2번 직선입니다. 그 다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y는 2x 플러스 6. 자, 이 도형이 되겠네요. 3번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6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y를 바꿔서 대입하면 되므로 여기는 2y 더하기 6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y에 대해 정리하면 6 이항하고 2 나누면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1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주어진 직선 y는 2x 더하기 6과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x, y를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y-와 y는 그 값이 같겠죠. 그러나 x와 x-는 그 중점이 a입니다. 따라서 a는 x-와 x의 중점인 2분의 x 더하기 x-가 되고 이곳에 2를 곱하고 x를 이항하면 x-가 2a-x가 되겠네요. 따라서 x, y를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은 2a-x, y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 y를 y는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x-는 같겠고 y와 y2-는 중점이 q가 되겠네요. 그러면 q는 y와 y2-의 중점이니까 2분의 y 더하기 y2-. 마찬가지 여기서도 2를 이항하고 y도 이항하면 y2-는 2q-y가 됩니다. 즉 x, y를 y는 q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2q-y가 되겠죠. 자, 비슷한 방법으로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 f의 x, y를 x는 a, y는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의 2a-x, y 그리고 f의 x, 2q-y는 0이 됩니다. 도형을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려면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y는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으면 y 대신에 2q-y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점을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 a는 x와 x-의 중점이고 b는 y와 y-의 중점이죠. 따라서 a는 2분의 x 더하기 x-, b는 2분의 y 더하기 y-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2 곱하고 x 이항하면 x-는 2a-x, 여기서도 2 곱하고 y 이항하면 y-는 2b-y가 되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2a-x, 2b-y가 됩니다. 이번에는 점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x-y-라고 한다면 우리 PM과 P'M은 그 길이가 같죠. M이 중점이므로 따라서 M의 좌표를 2분의 x 더하기 x 2분의 y 더하기 y-라고 둘 수 있고 이 M은 이 직선 위의 점이므로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자, 이 대입한 식이 이곳에 있네요. 대입하면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또한 P'는 L과 수직이므로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Q분의 P죠. P'의 기울기는 x-x분의 y-y. 이것과 기울기 마이너스 Q분의 P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우리 x-y-를 구해낼 수 있겠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인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x의 값을 나누면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x가 되겠고 y가 음수이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이므로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즉 x 0 이상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고 x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붙여주면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다음으로 y는 절대값 x-3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의 x값, 즉 x는 3을 기준으로 x가 3 이상이면 절대값 x-3은 그냥 x-3이 되죠. 거기에 1 계산하면 x-1을 그리고 x가 3 미만이면은 마이너스의 x-3으로 나오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즉 x가 3 이상에서는 y는 x-2 여기 3 대입하면 1 나오죠. 3,1을 지나네요. 여기다도 3 대입하면 1 나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x가 3 미만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사실 방금 그린 y는 절대값 x-3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위에서 그린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x 대신에 x-3을 y 대신에 y-1을 대입해서 이항했으니까요. 자, 따라서 y는 절대값 x-m 더하기 n의 그래프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 혹은 y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식을 구하고 각 범위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일반적인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fx가 x일 경우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값 fx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fx가 0 이상일 경우에는 y는 fx를 그리고 fx가 0 미만일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y를 이쪽으로 이항해 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므로 x축 대칭의 그래프이죠.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y는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진다면 fx가 0 이상인 쪽에서는 fx를 그리되 0 미만, fx가 0 미만인 쪽은 x축 밑에 그려질 때죠. 이 밑에 그려질 때는 이 밑에 그려지는 함수가 fx인데 마이너스 fx를 그리라고 했으므로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린 그래프와 같이 그린다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x축 밑으로는 그려지지 않겠죠. 사실 앞에서 그린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도 f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그리고 fx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서 0 이상이 되게끔 접어 올려준 그래프, 이런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 그래프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이므로
다른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값 x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그리면 되고,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fx를 그리고 x가 0 미만일 때는 y는 f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므로 y축 대칭이죠. 다시 말해서 y축의 오른쪽 x가 0 이상인 쪽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가고, x가 0 미만인 경우 y축의 왼쪽에서는 1,4,4분면에서 그린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왼쪽은 오른쪽에 그린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x의 범위를 나눠서 직접 계산하는 거죠. x가 0 이상일 경우 x-2를, x가 0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x-2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혹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이므로 이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혹은 방금 배운 대로 fx를 x-2라고 한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이므로 y축의 오른쪽에서는 fx를 그대로 그리고, 왼쪽에서는 방금 그린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대칭을 시켜서 왼쪽에 대깔꼬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y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을 때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는 y가 0 이상인 쪽에서는 fx를 그리고, y가 0 미만인 쪽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y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y는 f의 x가 되고, 이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한 그래프이죠. y는 fx의 x축 위쪽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와 같이 그려진다면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는 이 부분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y에도 절대값이 취해져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취해져 있다면 우리는 x도 0 이상, y도 0 이상, 즉 1,4분면만 그린 후 각각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즉 1,4분면에서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진다면 이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이와 같은 모양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직접 풀어본 후에 정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